有狼性精神，何愁事业不成功？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라이언가의 4형제 중에서 3명이 전사했음을 알게 된 미 정부가 프랑스 전선에 있던 막내를 찾아 귀국시키기 위해 8명의 군인을 파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막내 라이언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낙하했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만약 찾아낸다고 해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8명의 목숨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작전이기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작전이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라이언가에서 이미 3명이나 국가의 목숨을 바쳤기에 남은 막내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국가의 밀월 관계를 미국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 중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화웨이입니다. 지금 그렇게 급하게 5G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가 굳이 논란의 화웨이와 손을 잡은 것을 보니 통신 장비를 거의 원가에 공급받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웨이 사용이 곧 애국이라고 선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웨이 통신 장비의 매출을 유지해주기 위해 원래 계획했었던 연말보다 앞당겨서 중국 통신사들에게 5G 영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비교적 소득이 낮기는 하지만 이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요금을 책정한 것은 빠른 시장의 개화를 통해 화웨이의 이익을 보존해 주려는 목적이 강해 보이며, 이 때문에 중국의 이통사들은 이익 감소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술 탈취 및 보안과 관련된 수많은 잡음을 만들어냈으며 지분구조 역시 런전 페이 회장의 1.4%를 제외하면 그 주인을 도통 알 수 없는 기업 화웨이. 이제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화웨이를 보호하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화웨이는 매출은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 순이익은 약 23%에 달하는 중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은 화웨이 말고도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샤오미를 선두로 많은 기업들이 있으며, 통신 장비 분야는 중싱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없다고 해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왜 굳이 화웨이를 고집할까요? 왜 중국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화웨이인 것입니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분 구조에 있습니다. 샤오미와 중싱은 모두 상장회사입니다. 만약 권력층이 주주가 된다고 해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빼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인 화웨이의 지분 98.6%의 정확한 소유주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동안 다른 민영 기업들은 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화웨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체 이익까지 포기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화웨이의 이익, 그것은 대체 누구의 이익입니까? 화웨이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순환 CEO 제도입니다. 3명의 CEO 중에서 1명은 재무를, 나머지 2명은 위기,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기 전에 후보자가 순환 보직을 통해 미리 CEO 수업을 받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 화웨이와 같이 대규모의 기업이라면 사업 부문별로 책임자가 임명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 담당 사장,
스마트폰 담당 사장,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3명이 6개월 동안 번갈아 가면서 CEO를 합니다. CEO는 회사의 큰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6개월마다 변경되면 효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반드시 3명이 돌아가면서 CEO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명의 CEO, 숫자 3.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이 서로를 못 믿기에 각 정파가 한 명씩 대리인을 화웨이 CEO로 보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2개의 정파가 이익을 잘 분배해 주었는지 자신들의 임기인 6개월 동안 확인 및 검증하고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보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만약 일반적인 상식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말입니다. 미국의 공격에 거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전방위적인 미국의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몇 달만 더 지속되어도 화웨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저격하면서 기세 등등 했었지만 결국 그 밑바탕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과 손쉽게 독점할 수 있었던 정부 관련 매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맹을 규합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한민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이미 중국을 추월한 상태이며 향후 유럽, 중남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상대를 믿고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협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국가가 힘이 없으니 우리 기업들은 얻어맞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주축 산업들은 모두 몇 년 안에 중국에게 먹혔을 것이며 5G 기술 역시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불법 보조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단 판매 가격에서는 화웨이에게 추월당한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 중간재 부품을 조금 구매해 준다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 민족은 끝까지 중국에게 이용당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항미원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한국과 북한의 현실을 보면 중국은 조선을 도운 것이 아니라 단지 독재자 가문을 도운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미 뚜렷합니다.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수출 기지로 삼아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까지 진출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여 국가의 생존을 도모한 후에 경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손을 내미기만 하면 미국이 잡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아무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제 공격을 해서 겁을 주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절대 표출하지 말고 당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중국만 보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기에 효과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적이 많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바로 중국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우리를 더 하찮게 보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중국이 약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강성했을 때 우리 한민족은 항상 큰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중국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해도 정치 제도의 변화 없이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인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서인데 이는 중국의 경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력을 내부 통제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보다 누군가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과 대만에서는 끊임없이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일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노력을 아무 꺼리낌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화 통일을 도와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살아가실 건가요?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될 뿐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국가에는 절대 밝은 미래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